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청와대에 반기든 검찰총장. 지금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적어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있는 그 법안 내용이요.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입장 표명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공개 반대인 셈인데요.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거다.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출장 중에 입장을 나타낸 거예요. 출장 일정 당겨서 귀국키로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 지금 두 개의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무일 해외에서 작심 입장문을 냈다. 검찰 의견 수용 안 되면 사표 던질 듯. 사표 얘기도 있나 봅니다, 지금요. 패스트트랙 지정의 거취고심이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특정 기관의 통제 안 받는 권능 부여다. 특정 기관이란 곧 경찰을 말하겠죠, 지금. 왜냐하면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그 법안의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권을 경찰에게 일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좀 분산이 되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경찰 권한 확대 법안 등 정명 비판, 9일 귀국 후에 추가 입장 내놓을 듯하다. 뭐 그러면서 여기 기사 중에는 좀 여기는 소개가 안 돼 있지만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총장직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 보시면 그렇다면 이런 입장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이 있겠죠.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청 반응 자제 속에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과거 정부 때처럼 전면전 비화할 때는 부담이다. 그러니까 정권과 검찰이 싸우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당에서는 검찰 수장의 검사들 달래기다. 한국당에서는 경찰 비대화 등 검찰 우려에 공감한다.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검찰,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한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 연장선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입장과.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 쪽 입장은 달라지지는 않은 거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KTX가 출발했거든요. 예. 신속 처리 안건이 KTX에 열차 3개 달고 출발했어요. 예. 선거법 개정하고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예. 근데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저는 얘기는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무궁화호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잡지를 못한다? 뭐 전화해서 저기 광명역에 나서 수원역에 서라고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좀 늦었지 않아요? 문무일 총장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예. 검찰은 완전히 소외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행자부하고 청와대하고 얘기해서 완전히 소외됐다고 하는데 그럼 진작에 좀 얘기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신속 처리하고 국회 혹시 뭐 안 될 것도 감안했던가 봐요. 예. 그래서 늘 기다리다가 그것도 해외 가서 저렇게 해외 가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는 건 좀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그래서 좀 빨리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정권이 청와대에서 예. 패스트트랙에서 정부 내 지금 조율도 안 된 거잖아요. 특히 검찰이 반발하는 게 인사권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데 이제 예. 수사권도
대통령령으로 이제 지정해서 국무회의에서 똥땅 하면은 검찰 수사권 범위도 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냐. 경찰이 다 하고 뭐 공수처라는 것도 예.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검찰, 경찰 수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국회의원하고 저 예. 청와대 친인척 다 빠지고. 근데 경찰은 해왔으니까 그럼 공수처도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 이런 그 불신이나 불안감이 있는데 그럼 문무일 총장이 저는 빨리 얘기했었다고 봐요. 좀 늦었어요.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해서 수원역이나 저 광명역에 빨리 KTX 세우고 저 무궁화호로 좀 바꿔 타라고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예. 말만 하지 말고 사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야죠. 아, 그래서 사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물론 임기 3개월밖에 안 남았긴 했지만 예. 사표 낼 정도로 이게 불합리하다면 예.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했잖아요. 검찰 현직 예. 경찰청장이. 예. 그렇으면 저는 당연히 사표 내서 거기에 대한 그 불만, 예. 잘못된 거에 대한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 주장한 바를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2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게 관철이 될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종결은요. 검찰에서 입장이 정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경찰이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차 수사와 수사 종결까지. 그리고 검찰 쪽에서 또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은요. 경찰은 정보도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1차 수사권과 정보 수집이 결합이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검찰 쪽 입장입니다. 근데 경찰 쪽은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죠. 이게 맞서고 있는 건데 조대진 변호사. 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몹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영걸 대표님께서 조금 일찍 하려면 말을 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찍 했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개 그 검찰총장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안에 관련해서 또 더더군다나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었습니까, 검찰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경찰에 나눠줘서 국민을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라는 그 취지인데 예. 그거를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지금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되는 부분을 예. 본인들이 이때까지 정치 검찰이었기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반성 얘기로 삼아야지 이런 부분이 우리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불균형하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주 본인들의 조직만 생각하는 그 조직 이기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성할 때지 어떻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저도 좀 비슷한데요. 예. 저는 이제 배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예. 나름 내용을 들어보면 할 말을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예.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냐 그러면 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특히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비단 지금 나왔던 요 안에 대한 그 커멘트 외에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검찰이 보여왔던 예. 그 2년간의 모습. 저는 사실 그 검찰이 뭐 요 부분에 있으면 조대진 커멘트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예. 하고 싶은데 정치 검찰 맞습니다. 그 정치적인 행위를 매우 충실하게 지금 해왔거든요. 지난 2, 3년간. 예. 그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로부터 자기네가 받고 싶은 걸 받아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그랬는지 뭔진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검찰이 지금 자기네 이 뭐 구덩이를 자기네 스스로 판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예. 검찰이 만약 자신들이 이것이 진짜 저는 이 부분이 좀 민주적인 훼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 아까 조직 논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조직 논리가 아니고 구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도인데 그걸 무작정 바꿔야 된다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함구하고 있다가 예. 아니면 멘트가 나와도 그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모기가 낼 수 있는 소리 정도만 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오히려 그 조직한테 더 욕을 얻어먹는
행사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영걸 전 대표님이나 이재용 전 의원은 왜 이제서야 지금 저런 소리를 내는가? 저렇게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내용 자체는 뭐 알겠지만 왜 이제서야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걸 지적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옳고 그름을 예. 떠나서 예. 국회의원이나 정당도 하지 못한 큰일을 하셨습니다. 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일입니까? 이번 패스트트랙을 보면서 의아함을 느낀 국민들이 예. 몇 계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 공수처, 선거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와 있는데 예. 유독 선거제랑 공수처에 대해서만 여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집중됐죠, 사실은.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었는데 사실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예.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예. 공수처는 작은 별채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재건축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네요. 그렇죠. 범위가 넓고 구조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쟁이 공수처보다 더 뜨거워야 되는데 예. 정치권에서 이상하게 뭐 그것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막아서기가 불편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상하게도 정치적 쟁점으로 후순위에 밀려 있었던 건데 그거를 문무일 검찰총장이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수처에 비해서 뒤로 밀려날 일은 없어질 것 같다. 최소한 같은 수준까지는 올라와 버린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름으로써.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또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몇몇 예. 국회의원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좀 새겨들 만한 얘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무일 검찰총장 지적한 것 중에서 네. 정보 경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검찰총장이 대통령 임명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 행동이 과연 적절한지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제기된 쟁점 이것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혹시요, 지금 사실은 국회 몸싸움과 관련해서 고발이 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가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뭐 100명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자, 그 고발은 검찰로 간 겁니다. 그럼 검찰이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할 수도,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과 검경 수사권 논의가 앞으로 계속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혹시라도 뭔가 좀 이렇게 맞물리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제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예. 검찰이 일단은 뭐 1차 수사를 경찰 쪽에 맡기긴 했는데 어차피 예. 검찰의 권능이 아직까지 크기 때문에 예. 이 사건도 크게 좌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검찰에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그냥 흘려보내기식 수사를 하게 되면 예. 시민사회에서도 더더욱 이것 봐라. 더더욱 이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불붙을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러 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이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주는 이런 행태로 비춰지지 않도록은 수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관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찰, 경찰 관련된 법안 논의가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작이 됐는데 이 과정에 국회 몸싸움과 관련해서 대량의 고발이 이루어져서 경찰도 검찰도 뭔가 나서야 되는 또 상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섞여 들어가는 건지. 글쎄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이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많은 언론들이요. 또 조현병 살인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사 이렇습니다. 또 조현병 사건 돌봐주러 온 친누나 무참히 살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 좀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50대 남성입니다. 30년 정도 조현병을 알아왔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친누나를 살해 후 수일간 방치한 듯하다.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 강제 입원을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년간 투병했고 4차례 입원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난동을 부려서 경찰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을 돌봐주러 온 친누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이 상황 자꾸 좀 뭔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요 갖고 경비실에 들어가고 막 땀을 쥐고 땡강을 쥐고 지구대에서 이 사람 때문에 열을 수십 불로 올라왔어요 여기. 자기 누나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갖고 정신병원에 어쩐지 해야 되는데 약을 한 번도 드시진 않았어요. 저희가 약봉투가 그대로 있는 거 확인을 했고 그 입원 건의를 처음에 했었고 열려진 문으로 피의자에게 누나는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에 자고 있다. 1층 베란다를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니까 안방에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채로. 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일단 뭐 보도에서 이제 또 조현병 사건이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예. 모든 조현병이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는 거에 관련돼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조현병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분인 것 같습니다. 30년 예. 동안 알아왔던 분인데 누나가 이제 돌봐주기 위해서 집을 찾았는데 예. 이제 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인간적인 그 접촉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살해한 후에는 수일간 그냥 방치한 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서 지금 입원을 시킨 다음에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요. 윤영건 전 대표님. 좀 어떤 조치가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글쎄 이번에도 그 입원을 좀 계속 했으면은 예. 좀 나았을 텐데 예. 본인하고 계속 거절을 했다잖아요. 또 그동안에 뭐 4차례인가 입원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절을 했대요. 또 누나가 목포에 살면서 예. 부산에 있는 동생을 예. 계속 돌봐주러 왔다 갔다 했는데 예. 보통 복지센터에서도 가서 상담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현병 환자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범죄율은 일반 사람보다 조현병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그렇죠. 통계적으로 검증이 된 예, 내용입니다. 검증이 돼서 그분들을 우리가 나쁜 눈으로 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예. 그것도 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환자니까 그 병원은 치료를 계속 안 하면은 이 뇌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상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또 시신을 또 집에 며칠도 놔둬서 예. 동네에 그냥 그 여러 가지 예. 또 냄새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뛰어올 정도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건당국이나 예. 저 정부 당국에서도 조현병 환자들에서는 좀 더 입원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과거 인권 문제로 또 입원을 함부로 또 못 시켰거든요. 지금 그렇죠. 막아놨거든요. 예. 지금 관계법이 지금 국회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 입원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인권도 좀 지켜주면서 예. 좀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에서 그 저런 범죄의 예. 그 원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